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병자월 일간별 심리와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임수부터 갈게요. 자, 편재와 겁재입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심리적으로 임수 일간은 의외로 되게 단순한 게 보이는데 그냥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 한 달일 거다, 심리적으로. 자, 편재가 들어갑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욕심이 아니라 그냥 퍼주는 어떤 기제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편재라는 거. 어쨌든 재성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그게 돈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의 어떤 뭐 욕망이든 누군가를 갖고 싶은 소유든 어쨌든 이 재라는 거, 이거 뭐 편 쪽이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편을 또 조금 통이 크게, 뭐 작은 거 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욕심의 부피로는 정제보다 더 클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 있는 목표가 사실은 편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재가 있을 때는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성이 되게 없어.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쉽게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심리. 예. 근데 좋게 얘기하면 편재는 계산적인 것보다는 약간 친목 도모나, 친목을 도모하거나 사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편재를 사업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언젠가 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서 한 달 뒤에 무슨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사업 못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욕심. 근데 이 욕심은 사실 겁재 때문에 들어가는 기도 해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게 정제는 우습거든. 정제쩌리가 나는 편재를 지향할래,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떴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과욕을 불러올 수 있는 거를 조금 경계하셔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어떤 지금 현재의 내 그 틀을, 이쪽에 들어가는 십성을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라고 봤을 때 이 둘은 여기를 다 벗어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는 모험성도 있을 수 있지만, 모험이라는 거는 안정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두 개를 다 안정도 되면서 모험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주 구성이 안정된 게 많으신 분들은 이때 새로운 모험을 시도를 하시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밖에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이 현실적인 어떤 과욕을 부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심리가 이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뭔가 얻는 게 아니지만 좀 인간적인, 사교적인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에서 비견이든 겁재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군겁쟁제가 돼버리는, 그냥 돈만 쓰고 나가버리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 또는 재성이 많아서 일간이 그하신 분들은 이 겁재는 좀 세게 오죠. 천간에 계수 겁재가 있으신 분들이 땅으로 이렇게 겁재 뿌리가 생기니까요. 재성이 많아서 신약하신 분들은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 운세인데. 운세가 아닌데 제가 인연법. 아, 죄송해요. 왔다 갔다.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겁재가 온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힘이 약할 때 나를 정말 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은 겁재. 그치만 이 겁재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 되면 얘네한테 n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돈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네네네. 이런 구조다. 뭐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편재니까 지금 당장 내 여자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편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더군다나 병화니까 다른 사람 눈에도 띄겠죠. 근데 지지의 겁재라는 거는 이 여자 주변에 남자가 많은, 나랑 경쟁자가 많은 이런 구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개수 일간 인연법과 심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 볼게요. 정제와 비견입니다.
개수에게 정쪽, 음일간에게 정이라는 거는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얘를 완전 소유는 조금 힘들어요. 네. 뭐 완전한 소유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음일간은 이 관성이랑 이렇게 합을 하지, 이 정쪽, 양일간은 정쪽이랑 합을 하죠. 근데 여기 정제가, 사실 개수와 병화의 관계를 해도 그렇잖아요. 개수가 병화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제로 들어왔을 때 그런 거예요. 욕망이 생겨. 갖고 싶어. 뭔가가. 그런데 언제쯤 얘가 내게 되려나 이런 거죠. 자기는 심리적으로는 그 여자든 그 남자가 내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딱 자기 옆에 자기 사람으로 두기는 조금 힘든 그런 거입니다. 근데 예, 갖고 싶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십성으로 들어갔을 때 양일간, 음일간이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기는데 그게 정쪽이라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는 않아요. 급하지는 않아. 편제가 조금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이제 급하지는 않게 가실 거고. 근데 욕망이 생기는 거죠. 조금 안정되게 가고 싶은 욕망. 안정된 욕망이에요. 자, 지지로 비견이 들어옵니다. 개수일간 분들 중에 지지에 자기의 이 근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올 때 자기의 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은 정신 생각이고 지지는 행동할 수 있는 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취할 수 있는 내 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활동적인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 거죠. 내 에너지가 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목표가 생겼으니 이 목표를 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구조, 또는 내가 생각했던 걸, 실현시키고 싶겠다 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지지의 비견일 수 있는데, 이 비견 속에 임수라는 겁재가 있기 때문에 욕심도, 알게 모르게 욕심도 생길 수 있다. 이 욕망과 재성의 욕망과 겁재의 욕망은 조금은 달라요. 겁재는 이거는 그냥 사실 순수하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어떤 그 내 안에서 발현되는 욕망, 이거는 겁재는 남의 걸 뺏어오고 싶은 욕망까지도 되거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더군다나 수는 안 보이잖아요. 화는 보이고. 이런 기제로 봤을 때도 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되게 욕망이 있을 수 있는 지장간도 심리입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보기에는 차근차근히 가고 싶으나 마음속에는 엄청 급한 마음이 사실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근데 이럴 때 만나는 인연분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 힘을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천천히 어떤 목표를 추구해 가는 그런 관계. 아무래도 자 우리가 어떤 그 사회 활동이나 내 그거를 이제 뭐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은 겁재, 편재, 편관, 편인, 상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된 내가 만나던 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가급적 안정을 취하면서 만나는 상대들과 내가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연. 그리고 뭐 이게 남녀 관계로 봤을 때는 비견이지만 비견도 여기 겁재가 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재성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다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개수분들은 재성, 이게 이성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이성 관계에서는 저 사람 괜찮다. 근데 현실에서는 경쟁자가 많은 거죠. 또는 비견이면 내 근처에 나랑 뭐 뜻을 같이 하는 동호회 아니면 나랑 또래가 비슷한 그런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여자나 남자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일간별 심리와 인연법 목소리가 갑자기 왜 튀죠? 예, 하겠습니다. 경금 하겠습니다. 자, 편관과 상관입니다. 자, 편관이 천간으로 뜰 때 우리가 이제 일탈하고 싶다,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강박이 생긴다. 편관이 들어올 때 안정되게 계속해서 나를 푸시하는 정관이랑은 달리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을 했다가 또 놔버렸다가 이런 약간 불규칙적인 심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가 한계치에 달하면 놔버려. 그러다가 또 받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벼락치기 할 때에 이렇게 몰아서 에너지를 쓰는 게 편관이란 말이죠. 심리가 뭔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규칙적으로 나를 꾸준히 조이는 게 아니고 조일 땐 세게 조이다가 풀어줄 땐 야랑 이거 불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지로는 상관입니다. 상관도 일탈의 느낌이 있는 거죠. 너무 일탈하니까 뭐야 경금들은 병자월에 뭐 집에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 일탈도 필요해요. 예, 선생님들. 근데 1년 365일 일탈하는 분도 없겠지만 한 번씩은 그 일탈이 긍정적인 일탈일 때는 하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맨날 이 틀 속에서만 쳇바퀴 살듯이 사람이 삽니까? 뭐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근데 여기 편관, 상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도, 모험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숨통을 해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이 상관도 사실 내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편관은 나를 많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상관은 나에게서 되게 많이 에너지가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상관으로 막 짜증내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기제예요. 예, 이 상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 편관과 상관성이 잘 맞으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상관이라는 게 꾸준한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팍 터짐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편관하고 만났을 때 시너지가 되게 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정말 반대로 또 나쁘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성으로 보면 지금 지지의 상관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은 내 에너지가 많이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 된단 말이죠. 감정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병자월의 경금들은 연애를 하기에 나쁘지는 않은 구조인데 이 에너지가 쭉 지속되지는 않은데 12월에 뭔가 가슴속에서 그냥 뭔가 이런 어떤 거를 에너지를 팍 분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적으로는 조금 드라마틱하지만 아슬아슬한 연애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계속 쭉 이어질지는 몰라요. 감정이라는 게 한결같을 수도 없지만 분수처럼 맨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12월에는 그렇게 감정에 팍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드라마틱한 연애 또는 이게 이제 관계성으로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 12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기존에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새로운 데로 뭔가 분야를 새로 하면서 가는 건 괜찮지만 나는 12월에 만난 사람들과 사업적인 그거를 꾸준히 안정대로 가겠다 하는 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12월 지나서 1월은 정축은 괜찮기는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병자월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도 다르기는 한데 내 심리 상태가 너무 감정이 출렁출렁하고 또 이 어떤 그 정신적인 것도 너무 강박과 스트레스와 일탈성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을 사용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 뭐 연기하시는 분들, 뭐 글 쓰시는 분들, 아니면 저 12월에 경금 이 여자분들이 특히 이게 식상에 겨울에 들어올 때
연애가 별로 안 좋은데 천간에 병화 떠서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는 연애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괜찮으시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신금일간 인연법 심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입니다. 병신합을 하려고 하고 병신합 수가 되는데 자기 사주에 없더라도 지지가 수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병신합을 해서 수로 간다라는 건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다 12월에. 근데 그 수라는 게 식신상관이면은 천간은 상관일 가능성이 많고 지지는 식신인데 이 안에 임수 상관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회 통념에서 그 관도 관이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정표 같은 거 있죠. 내 목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예. 그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반드시 올바른 거? 물론 사회 통념상 요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관이라는 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거, 익숙한 거, 편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반드시 정관이랑 합된다고 바른 걸 추구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나의 그걸 뭐라 그러지? 관이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는 자기의 앞으로의 이정표를 세워두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좀 줄여가면서 하나씩 가는 건데 이게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거랑 합의되는데 거기에서 행동에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12월은 전반적으로 수의 에너지가 강한데 신금에서 수는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되게 감정적으로 좀 풍부한 한 달이 되겠다. 나를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이러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가 정관이니까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관이 반드시 FM 바르고 요런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지만 않은 그 틀 안에서 어쨌든 12월에 신금 분들은 감정적인 어떤 그 지나친 과잉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금수상관 희경관처럼 이 상관이 자기 사주의 화를 만나서 적절한 어떤 목기운으로 나가면 그게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만 봤을 때는 네 뭔가 내가 정해놨던 거랑 그거야 라고 정한 거에서 내 행동이 나가고 그게 지지로 관철되기 때문에 되게 행동력 있는 생각만 했던 거를 행동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한 달이겠다. 자, 이럴 때 인연법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연애 쪽으로 식상이 나가는 거 좋고 사업 쪽으로도 사실은 경금에게 물이 그닥일 수 있지만 왜냐면 경금이 갖고 있는 어떤 금의 속성과 신금은 오히려 씻어주니까 신금에게는 오히려 사업적으로도 들어올 때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아직 식신이 너무 위아래로 많다 보니까 식상이 많다라는 거는 아직 제 관인까지 가게 시기에 걸리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놓는 단계에 우리 으쌰으쌰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 친목 도모 정도는 괜찮으신데 저 12월에 어떤 거를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요거는 조금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 원국에서 뭐 적절히 막아줄 수 있는 토가 있고 또 이쪽이 용이신 쪽 좋은 길신이시면 이때 만나는 인연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월별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연애하기 괜찮고 친목을 다스리기 괜찮고 그다음에 사실 식신상관이 이렇게 지냈으면 내가 챙겨야 되는 여자든 남자든 내 에너지를 빠져나가는 운에서 만나는 사람은 연하이든 나이를 상관없더라도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되게 에너지와 정성과 감정을 쏟아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생재, 식상생재까지 될 때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도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떤 남자에게 애정이 되게 갈 수도 있죠. 더군다나 신금 일간분들 천간에 정관이 떠서 관이랑 합을 해서 상관 쪽으로 가니까 아마도 어떤 남자를 봤는데 눈에서 뿅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그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무토일간 심리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리 먼저. 자, 편인이 들어옵니다. 자, 편인이 들어올 때 생각이 조금 깊어지죠. 네. 그리고 사람을 조금 가립니다. 네. 누구나 다 좋아요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심,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기발한 생각, 뭐, 이런 쪽으로도 발휘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촉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편인 들어올 때. 지지로 정제입니다. 정신 상태는 편인인데, 지지로는, 여기 물론 편제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의심하고, 현실에서는 어떤, 그 현실적인, 예, 재성이니까, 그런 걸 안 따질 수가 없다. 그러니 사실 제가 딱 봤을 때 무토의 심리는 위아래로 봤을 때 편인과 정제는 대충대충은 없고 되게 좀 꼼꼼하게 뭔가를 따지는, 꼼꼼히 의심하고, 여기 정제라 현실에서 따지고 꼼꼼히 따지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좋으니까 막 갈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가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사람도 되게 가릴 거고, 야, 누구 소개시켜 줄게. 이러면 그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믿어도 돼? 현실적으로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과연 같이 가도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편인이요. 무서운 게 경계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이 편인이라는 벽이 무너지면 우르르르르르르르 들어와서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몰입하는 관계성 적당히가 안 되고 싫다가 갑자기 확 되면 저 사람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우침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 이 사람하고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게 들어오는데, 재성이 지지로 들어올 때는 여자든 남자든 내가, 욕심, 소유, 욕망? 뭐 이런 거예요. 재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자, 여자한테는 재성이 안 그래요. 요즘같이 내 감정이 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분들도 재성을 남자로 충분히 봐도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요, 여자든 남자든 재성이 지지로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내 욕망 옆에 두고 싶다. 이런데 위에 편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정말 이 사람은 오래 갈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차단하고 이런 관계성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기토 심리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제와 편제입니다. 정인이죠. 네. 정인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없는, 그러니까 약간 믿을 수 있는? 예. 좀 이런 느낌. 아니면 기존에 뭐 알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정인은, 병화의 속성이 정인으로 들어올 때는 따뜻함은 느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충성도가 강한 그거는 아니다. 저 사람 믿을 수는 있어. 편해. 그리고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것도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내 마음이 일단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근데 천간이 정인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생각을 한 번은 하고 내 행동이 이럴 때 저렇게 가면은 될까? 라는 그런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한 검열을
예, 하는 시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편인이 타인에 대한 어떤 검열이면 정의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검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다. 심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지로는 편재입니다. 재성이 지지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재성,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 그게 뭐 관계 맺기든 뭐든, 네. 일단 재성이란 건 내 욕망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사교적일 수도 있고요. 사교적인 어떤, 재성을 또 사교적으로 보기도 하니까. 근데 편이죠, 편. 예, 여기에 뭐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지만, 편제는 지금 당장 내게 안 돼도, 괜찮아. 조금 오래 두고 보자. 이런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가 사실은 있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편제는 뭐 지금 당장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모든 또 이렇게 그 기토 분들의 그 본인 원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냥 딱 느낌을 봤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되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다스리니까 아무리 욕심이 나도 지금 당장 너 내 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일 때, 관계성에서 봤을 때는 좋은 사람들 또는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떤 재성을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 관계. 예, 이런 느낌이에요. 현실적인 어떤 죄를 추구하는 그 관계성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남녀 관계에서는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조금 오래 가자. 근데 같이 있으면 즐거워. 지금 당장 너는 내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지금 당장 남녀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인간적으로 좋은데 같이 있으면 즐겁고 아는 지인으로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연이 됐을 때 남녀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 느낌이 그냥 병자의 느낌이 기토랑 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렇습니다. 또는 이런 느낌인 거죠. 병화 인성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 나보다 내가 공부를 배운 사람 또는 내가 알던 무슨 선배. 예. 근데 현실에서는 어느 순간 나 저 사람이랑 어떤 현실적인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것도 볼 수 있다. 네, 기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병화일간 네, 심리 인연법 하게 됐습니다. 자, 천간으로 비견이 들어옵니다. 비견이 들어올 때 되게 근자감, 자신감 이런 게 들어와요. 신약하신 분들에게는 더 좋겠죠. 내 생각이 되게 강해져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강해지고 또 병화가 이 햇빛의 에너지인데 그 햇빛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퍼져나가는 정신적으로 그래서 병화일간은 머리로는 자기의 뜻을 굽힐 가능성이 이 12월 달에는 되게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내가 오라 막 이런 어떤 자신감이 뿜뿜하는 그런 것일 테고 또 비견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은 화는 또 화극 금을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재성 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비 내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는 결국엔 내보내야 되는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토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사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심리적으로는 근자감, 자신감, 든든함 이런 거 또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처럼 약간 이런저런 생각들. 근데 그게 겁재가 아니라 비견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측면이 아니라 비등한 종류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 자, 지지로 정관이 들어올 때 볼게요. 하늘의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라 팍 퍼지는데 지지에서는 물론 이제 이 자수라는 게 흐를 수도 있고 굳어일 수도 있지만 자월이니까 아무래도 얼어있는 물이겠죠. 근데
관이란 말이 있고 또 정관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평관도 있습니다. 임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수만으로 봤을 때 정관. 정관이라는 거는 나를 옥죄는 틀, 테두리. 여기서 우리 루틴한 삶이에요. 정관이라는 게. 평관은 들쑥들쑥 날쑥해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는데 얘는 일정한 틀이 있어요. 지지선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라는 그 기운 자체가 제가 화수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병화에게 병자월은 내 머릿속으로는 사방팔방 내 생각 내 자시하는데 현실의 틀은 요래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예. 병화를 이 틀에 가둘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현실은 왜 이래? 이렇게 약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 또는 내 생각은 이래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관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생각 참고 이 틀 속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 안에 심리적인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 기운이 세지니까. 예, 요 틀 안에 나를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인연법이라면 한마디로 자, 초반까지 임수가 관장할 때는 벗어났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 틀 안에 나를 가두는 또는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분위기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만큼 자유롭지는 않은데 또 병자 이렇게 기운을 봤을 때 내 편인 것 같아. 내 편을 들어줘. 나랑 생각이 같아. 근데 나에게 어떤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녀 관계에서는 비견이 천간에 떴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내가 그 사람에게 약간 그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은 이렇게 정관이 들어오니까 괜찮기는 한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관 들어올 때 여자분들 만나면 잔소리하는 여자. 몇 시까지 와? 왜 전화 안 해? 예. 근데 그게 맞는 남자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천간에 비견이 떴기 때문에 비견이 뜰 때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도 되지만 비견도 사실은 어쩔 때는 겁제 성향을 띠면 나를 가두려고 하는데 약간 뭐 경쟁자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사실은 있어요. 겁제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생각이 비슷한 나랑 같은데 나를 가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관인데 아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 병화한테 정관이야. 나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넣고 관리를 해주면서 이래. 그런데 천간에 비견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혹시 또 다른 나랑 비슷한 누군가가 저 사람한테 있나? 뭐 이런 거죠. 네. 소설을 쓰고 있는 네. 어쨌든 병화 분들은 12월에 조금은 이 틀이 주는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겠다. 네.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정화일간 심리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겁재입니다. 겁재, 특히 음일간에게 양의 겁재가 떴을 때는 과감해집니다. 네, 과감해진다. 정화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타는 어떤 뭐 불의 물상적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병화는 팍 하고 터지는 빛의 에너지잖아요. 겁재라는 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던 그런 욕망이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병화란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또 이게 병화가 신금이라는 편재성하고 합을 하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화분들은 겁재 과감해진다. 그래서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또는 겁재가 올 때 과감해지 나를 더 드러내고 싶거나 이런 어떤 특징들이 올 수 있다. 또는 심리적으로는 경쟁심, 지기 싫다.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지로는 평관입니다. 자,
사실 이 안에는 임수인 정관도 있고 계수인 편관도 있는데 이제 지지로 이 자수가 편관으로 들어와서 편관만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안이 정관이라면 이 틀, 내가 늘 몸담고 있던 틀을 벗어나는 게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겁재와 편관의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관에서 이 편관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거죠. 모험 또는 갑자기 과감해지고 경쟁심이 있고 수업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내 심리 상태가 그렇게 좀 불안하고 모험하고 뭔가 그렇게 될 때는 그런 인연을 끌어와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불안한 인연을 끌고 오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기운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리를 인연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정된 게 늘 좋고 불안한 게 늘 나쁘다는 아니에요. 안정만 되어 있으면 고여 있어서 썩고 늘 불안하고 모험만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러니까 안정과 불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네트를 깨가면서 깨면 또 만들고 깨면 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돼야 인간의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틀 만나면 깨기 싫고 또는 또 너무 안정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맨날 깨고 예, 그러니까 극단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정화는 12월에는 이런 심리 기제가 들어온다. 만약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이 관성이 지지로 들어올 때는 나를 좀 자유롭게 놔주는 사람이 아니고 잔소리하고 터치하려는 거예요. 관은. 근데 편관이죠. 어쩔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아닌 것 같다가 가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남자라고 할 때 그 나쁜 남자가 정말 여자를 때리고 거짓말을 해서 나쁜 남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속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한 그런 사람들을 조금 그래서 사람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근데 이 편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어쩔 땐 울타리였다가 어쩔 때는 옥죄다가 어쩔 때는 놔줬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겁재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정화일관들은 그런 남자를 만났어 또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데 경쟁자를 동반한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저렇게 나한테 확실하게 하지 않고 전화도 어쩔 때 안 받고 하는 이유가 딴 여자가 있었나?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주 원국과 대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짜리들은 참고만 하세요. 네. 정화일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병자월 간목일간 심리 인연법 하겠습니다. 식신과 정인이죠. 기본적인 구조는 안정되어 있네요. 식신은 또 정관인 신금이랑 합을 하려고 하고 식신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나한테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치중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되게 챙겨주고 싶다. 마음에서 감정이 이렇게 샘솟는 이것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관보다는 열정적인 어떤 에너지는 조금 적고 적절히 챙기는 걸 의미하죠. 막 상관처럼 너 없으면 죽겠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지지에서도 자수 속에 임수라는 편인도 있지만 그냥 정인의 십성으로 하나만 갔을 때는 정인 내가 기댈 수 있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또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거죠. 예. 인성이 현실 상황으로 들어왔을 때는 행동을 막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성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식상 쪽, 행동 쪽이면 이 인성은 이 식상을 이렇게 한 번씩 검열을 하는 애거든요. 근데 그게 지지 상황이 전반적으로 검열이라는 건 행동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이거를 과연 해서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조심성 있는 그런 지지 형국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현실 상황은 그걸 붙잡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사실은 그 병자가 얘기한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그거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내가 현실 상황에서는 내가 주변 상황을 내 행동을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챙겨는 주는 어떤 마음도 있고 현실에 식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주변 상황이 정인이란 얘기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윗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윗사람. 아무래도 현실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반드시 뭐 위더른 선생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정인일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되게 챙겨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녀 관계로 만약에 치면 여자나 남자나 자기를 근데 이게 또 정인으로 인연이 될 때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되게 챙겨주고 싶은 내 마음도 가는데 현실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챙김을 받는 구조. 주고받고가 이거는 조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조금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뭐 알던 지인 관계에서 감정이 싹 텄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인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챙김을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 있으신 분들이 왜 이쁨을 받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말 툭툭 하지 않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그럴 때 윗사람들이 예뻐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천간에는 식신이라 또 내가 주기도 하고 이게 지지로 내려오는 날이 있어요. 천간에 떴다고 해서 생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사지 지지에 불의 기운이 있으면 그걸 쓰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목분들 안정되게 연애든 관계든 맺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병자월 을목일간 심리인연법 하겠습니다. 자, 상관과 편인입니다. 자, 상관이 떴다라는 거는 사실 상관이 내 에너지를 되게 많이 표출하는 거거든요. 발산하는 거거든요. 발산. 근데 병화예요. 퍼지죠. 그래서 감정이든 아이디어든 되게 그쪽으로 내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근데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썼으면 좋겠고, 만약에 연애를 하더라도 상관일 때는 엄청나게 열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력에 있어서는 식신보다 약하다. 그래서 상관은 사실 이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상황에서 상관을 쓰기보다는, 그래서 상관에 있는 분들이 연기를 하시거나 어떤 문학을 하시거나 뭐 글을 쓰시거나 뭐 노래를 하시거나 이런 예술 분야 쪽이 많으신 거예요. 이 어떤 열정을 순간적으로 딱 발휘해야지 매일 살면서 열정을 발휘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심장 과열로 아마 수명이 짧아질 텐데 어쨌든 이런 에너지요. 발상, 감정, 아이디어. 근데 지속력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일적으로 사용하시거나 뭐 누구랑 뭐 12월에 소개팅이 있어요. 그럴 때 근데 그날만 반짝하고 뒤로는 시큰둥하면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상관일 때는 그거를 예술성 에너지로 풀면 좋다. 다 지지로는 이제 편인입니다. 자, 정인이라는 에너지가 사실 늘 내 주변에 있거나 어떤 이 틀 쪽에 있는 안정된 인맥, 안정된 상황에서 만나서, 근데 편인은요, 이걸 벗어나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인맥들 또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편하지 않아. 우리가 늘 보던 사람들도 편하지 않을 수 있고 처음 봤는데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실 편인도요. 편인은 충성심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래 지났을 때 편인이면 이 사람들하고는 자주는 안 보지만 되게 끈끈한 거고,
근데 정인은 그렇다고 정인이 결속력이 없는 이건 아닌데 정인은 사실 편인보다는 적절히 이걸 두기 때문에 이런 끈끈함은 사실은 정인이 편인보다는 없다.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에 한 달간의 에너지로 편인일 때는 본인이 지금 주변에 처한 상황이 낯선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조금은 불편한 사람, 낯을 가려야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이 12월에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그쵸? 상관은 막 나와. 감정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낯선 상황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드레날린 수치는 올라갈 수 있죠. 이 묘한 어떤 너무 편해버리면 아드레날린이 잘 안 나오잖아. 편한 상태에서 열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금방 진척은 안 되지만 한 번씩 불꽃은 팡팡 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는 12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